네, 정부가 경기 구리와 오산을 포함해서 전국 5개 지구에 신규 택지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는 2027년에 첫 사전 청약이 시행되는데 어떤 입지인지 또 공급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경제부 윤혜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에 이래저래 경기도 도시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들썩이고 있는데 정부가 어제 신규 택지 후보지 5곳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곳들일까요? 네,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이 주택 수요가 높은 전국 5개 지구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신규 공공택지 발표이자 공급 규모로 따지면 가장 컸습니다. 우선 환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가 높은 구리, 토평 2지구에 18,500가구를 공급합니다. 또 화성과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에 위치해 있는 오산 세교 3지구에도 3만 1,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이곳은 오는 2025년 KTX가 개통될 예정이고 현재 추진 중인 GTX C노선도 연장될 예정이라 매우 교통이 확충이 좋다고 평가받는 곳입니다. 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에 인접해 IT 인재들의 주거지 공급에 필요한 용인 이동지구에도 16,000가구가 공급됩니다. 비수도권도 두 곳이 선정이 됐는데요.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서서 주택 인구는 크게 늘었지만 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청주 분평 2지구 9,000가구, 제주 화북 2지구 5,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14,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신규 택지 입지를 좀 살펴보면 인근에 산업단지도 있고 또 교통망도 어느 정도 갖춰진 곳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택을 많이 지어놓아도 주변의 교통 환경이 어려우면 이 수요가 없기 마련인데요. 경기 김포나 인천 검단 등 기존의 2기 신도시 사례들을 보면 인구는 급증했지만 지하철과 버스 같은 이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 교통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교통망 확충이 이번 신규 택지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도 교통에 특별히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과 가장 가까운 구리 토평 2지구는 내년 6월에 개통되는 별내선 장자 호수공원역이 불과 350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강변북로와 수도권 제1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또 오산 세교 3지구도 오는 2025년에 오산역에 KTX가 개통될 예정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추진 중인 GTX C 노선도 연장될 예정이라 이 교통 호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된 모든 지구가 이 교통의 여건이 충분히 확충될 수 있도록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교통대책 수립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선교통 후 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신규 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하여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 지정 후 1년 내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통도 좀 정비해야 되고 이런 얘기 나와도 시간이 좀 꽤 걸리는데 사전 청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네, 통상 이 신규 택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 주택을 공급하는 데까지는 4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이번에 발표한 택지들은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이 모두 완료가 될 예정인데요. 네. 이듬해 승인을 거쳐서 오는 2027년에 첫 사전 청약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각종 행정 절차와 토지 수용 또 보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실제 입주는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원주민들과 보상 이전 문제도 역시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신규 택지 지구들의 경우 지역 여론이 좋고 또 단체장들도 찬성을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기 때문에 네. 보상 문제나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2027년 사전 청약이 목표인 거는 결국에 좀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 좀 먼 얘기처럼 들리는데 요즘 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 공급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발표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정부가 이번 신규 택지를 발표를 할 때 이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커지고 있는 공급 불안인데요. 예. 지난해부터 건설 경기가 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과 인허가가 크게 줄면서 이 당장 2, 3년 뒤에 공급난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도 크게 뛰면서 분양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3,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0.5%, 또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15%나 상승한 건데요. 이렇게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고 최근에는 또 대출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흥행 돌풍을 좀 이어갔던 분양 시장도 조금은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달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5대 1로 지난달 77대 1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했습니다. 분양가가 크게 뛰고 이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 공급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난 9월 말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놨고 이번 신규 택지 발표도 일어난 후속 조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공급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입지를 선정했고 이 현실 가능한 이런 수치를 밝혔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인근의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산업 단지가 밀집해 있어서 이 개발 호재도 있고 또 주거 수요가 충분한 택지를 선정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한계도 뚜렷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들은 입주가 최소 2030년 이후가 될 거라서 당장 공급 불안을 불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또 구리토평 2지구를 제외하곤 대부분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서 이 서울의 수요를 다 흡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원자재 값과 공사비가 급등해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이 쉽사리 택지 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이 얼마나 참여를 해줄지도 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 신규 택지지구 한두 곳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지속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최근 정치권에서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총선 앞두고 아무래도 수도권 표가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여야가 모처럼 또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정확하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인데요. 말 그대로 일기 신도시와 같은 오래된 도시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더 쉽게 용이하게 해주는 특별지원법입니다.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 대상인데요. 특별법이 통과돼 노후계획도시로 지정이 되면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보다도 더 빠르게 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혜택도 굉장히 큰데요. 현재는 200% 수준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층에서 20층 정도의 이 아파트를 30층 이상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업무시설이나 교통, 환승센터 등 공공시설물을 이 재건축 사업에 포함을 하면 안전진단을 또 면제를 해주고요.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산과 분당, 평촌 등 일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목동과 개포, 수서, 또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전국의 51곳이 대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정치권 공감대도 있고요.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환영할 것 같은데 하지만 역시나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얘기죠. 맞습니다. 여야 모두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제정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선 재건축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이 한 단지를 건축하는 데에만 통상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법이 연내에 통과되더라도 재건축에 바로 속도가 붙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안전진단 면제와 이 용적률 특혜 등 다른 재건축 단지들과 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또 용적률이 늘어나면 세대수도 크게 늘어납니다. 주차장이나 교통 등 주변 기반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수 있을지도 좀 관심입니다. 또 인접한 지역에서 이 한꺼번에 많은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기존 입주민들은 어디로 이동을 해야 할지 이주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이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부라부라 법을 통과시키기보다는 이 주변 기반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지, 기존에 살던 입주민들을 어떻게 이주시킬지 이런 후속 조치를 함께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부 윤혜리 기자와 함께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